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감정노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화두이긴 하지만 예. 여전히 감정노동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예. 그런데 최근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는 노동자로 구성된 백면노조가 사측과 교섭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사측이라고 하는 거는 화장품 회사인데요. 네. 그 매월 2만 원의 감정노동 수당 그리고 감정노동 휴일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휴일 제공은 아예 합의가 안 된 상태고요. 수당 지급은 대부분의 회사가 합의를 했는데 네. 아직 교섭 중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감정노동의 실태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네. 감정노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네.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그럼 어떤 사례인데요? 그 요즘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누르는 ARS 그리고 보이는 ARS. 네, 맞아요. 가 예, 있는데 맞아요. 예. 그 음성 인식이나 챗봇이 아직 AI다 보니까 오류가 많습니다. 결국 고객들이 화를 많이 낸다고 하는데요. 예. 결국 상담사와 연결이 되자마자 다짜고짜 욕설 그리고 짜증을 내는 손님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 통화를 몇 개 들어봤는데요. 상담사가 할 수 있는 말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 사과만 하는 거예요? 예, 사과만 계속 반복을 하는 거고요. 예. 토시 하나 틀릴 경우에도 감점이 되는 제도가 있는데 예. 뭐 콜센터의 감점 제도는 여러 차례 보도가 되긴 했지만 그 오늘 주목할 건 공감 호응어입니다. 공감 호응어? 네. 예. 그 어떤 의미인지 20년차 콜센터 상담사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객님께 불편드려 계속 죄송하다, 저희가 대신 사과드리겠다, 이런 멘트로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감호응어라고 해서요, 고객님께 이제 경청을 하는 것을 표현으로 하라는 건데, 그것도 다 점수화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러세요 라고 하면 감점이 되고요. 네. 또, 그러세요? 라고 해도 감점이 됩니다. 고객님 그러셨어요. 또는, 그러세요 하고, 감정을 실어서 표현을 해야지만, 저희가 감점이 되지 않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형태라. 아니, 이런 거 갖고 점수를 매긴다고요? 예. 예. 네 문장 감점을 한다고 하고요. 예. 이 모든 상담 내용은 상담사가 텍스트로 저장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네. 이걸 판단하는 게 용역업체 그리고 은행인데요. 네. 하나하나 검수를 해서 점수와 등수를 매기는 식입니다. 네. 이게 통합품질 평가라는 건데요. 이 매겨진 등수에 따라서 상담사들의 월급이 좌우됩니다. 네. 이를테면 하셨어요, 하셨죠 같은 요 조로 끝나는 말은 40%. 그리고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이제 60%를 써야 한다. 이 6대4의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 당하는 식입니다. 그래요? 예. 네, 이 점수는 한국산업서비스 품질 지수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결국 여기서 은행은 또다시 점수와 순위가 매겨집니다. 네. 나라가 평가를 하는 건데요. 이제 우수한 점수를 받을 경우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럼 점수를 매기는 그 기준은 공감 호응 이건 하나예요? 공감 호응이라는 그 이름 안에 이제 숨소리, 톤, 침묵, 토시 하나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 식입니다. 예. 숨을 크게 쉬면 한숨 쉰다고 감점이 되고 예. 묵음이 3초 이상 지속돼도 감점입니다. 기침이나 딸꾹질은 물론 이제 통화 중에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다못해 고객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정적이 흐르는 것도 침묵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차원 공감 호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특정 상황에 적용이 되는 식인데 뭐 가령 고객이 생일이다라고 한다면 축하를 하는 멘트를 한다던가 어허. 아니면 더울 때는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십시오라는 멘트를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 가끔 상속 계좌를 문의하는 그러니까 상주로 추정이 되는 예. 고객들이 있는데 예. 그럴 경우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멘트를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 이거에 따라서 뭐 더러 이제 고객이 수화기를 붙들고 우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예. 상담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 거죠. 저도 한숨 쉬는 버릇인데 저 같은 사람이 상담사면 큰일 감점을 나겠네. 많이 당하실 겁니다. 그럼 이게 예.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여기에다가 그 통합 품질 평가로 1등을 한 사람은 40만 원을 받고 이제 마지막 순위인 꼴찌를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는다라고 네, 설명을 예, 해왔습니다. 예, 예. 게다가 이제 은행의 전산 오류 그리고 고객의 실수까지도 상담사가 책임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 고객
이 용역 업체에 민원을 넣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페널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담사와 업체가 6대4의 비율로 금액을 배상하는 식이라고 하고요. 뭐 감정노동 얘기는 많은데 정말 이 정도일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예. 감점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러면 배우 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다 상담사한테 인지해야 배우 되고요. 역할을 하라는 거죠. 네. 그래요? 이게 사실 뭐 금융 상담이 감동이 주는 아니잖아요. 예. 원래 업무는 금융 그렇죠. 상담인 건데 예. 사실상 처음에 고객센터가 들어왔을 때 이제 고객 감동을 슬로건으로 걸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별걸 다 요구한다. 예. 근데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지금 그 임금하고 직결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감정 노동 수당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